그런 리더십이면 믿을만하겠군.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상대방을 짓밟는데 천재적이죠. 젤렌스키에게는 현실을 봐라. 내가 이기면 어쩔 거냐며 비웃었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대통령들을 돈도 제대로 못 내면서 무슨 동맹이냐며 호통쳤죠. 심지어 동맹국을 향해 강도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완전히 다른 트럼프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굴욕을 예상했는데 트럼프가 백악관 현관문 앞까지 직접 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반겨준 겁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양손으로 악수하며 등까지 토닥토닥. 그리고 회담장에서는 박장대소가 터져나왔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가 왜 한국 대통령에게만 이런 극진한 대접을 했을까요? 미국 다큐 감독이 목격한 경악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제 정말 세계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하신다면, 태극기를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무궁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아버지 집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녹슨 우편함엔 여전히 마이클 로렌스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나온 건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익숙한 담배 연기였어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건 베트남전 참전 훈장들과 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웅크린 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화면엔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향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또 그 나라 얘기야? 아버지가 비웃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에밀리 로렌스 34살의 정치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지난 10년간 워싱턴 정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치는 일을 해왔죠. 하지만 이번 제안은 뭔가 달랐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에밀리, 정신 차려. 걔들은 돈에 팔려서 우리 전쟁에 끼어든 용병들이야.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고. 하지만 편집장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무릎이 후들거리는 걸 억지로 참으시면서 말이에요. 내가 베트남에서 뭘 봤는지 아냐? 한국군들이 돈 받고 와서 깽판 치는 모습을. 그런 놈들 나라가 뭔 정상회담이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은 가난하고 비굴한 나라, 미국 눈치만 보는 속국이라는 편견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 알렉스의 전화였어요. 에밀리, 결정했나?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해야 해.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의 만남이 예상보다 훨씬 화제가 되고 있어. 편집장님,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시간 없어. 내일 아침 비행기표 끊어놨다. 거절하면 다른 감독 보낼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에밀리야, 내 커리어를 망치지 마라. 한국 같은 곳에서 뭘 찍겠다는 거야? 거긴 내 인생의 무덤이 될 거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아버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상한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초라한 나라라면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에밀리, 정신 차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시할 만한 나라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모습을 가진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설령 그것이 제 커리어에 독이 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한국행을 말리려 하셨지만 제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백악관 앞 사우스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경비도 삼엄했죠. 저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다른 기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오늘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
옆에 있던 CNN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며칠 전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죠. 한국은 내가 왜 만나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독설이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대통령의 굴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한국 대통령의 차량이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 위축된 모습일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 대통령의 표정은 침착했어요. 당당한 걸음걸이로 백악관 입구로 향했죠.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무실에서 기다리던 트럼프가 직접 현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왔어. 이런 적이 있었나?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보는 장면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대신 부드럽게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건 뭐지? 저는 카메라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카메라 렌즈는 순간 초점을 잃었어요. 너무 당황했거든요. 제가 알던 트럼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백악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아버지가 말하던 한국과 너무 다른데 복도를 걸으면서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봤어요. 주눅 들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여유로워 보였죠. 편집장이 원하는 건 한국이 굴복하는 장면일 텐데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할까? 아니면 편집장 지시대로 잘라내야 할까? 트럼프가 웃으며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이 계속 렌즈에 담겼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트럼프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회담장 입구에서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금까지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직접 마중 나온 트럼프, 부드러운 악수, 자연스러운 미소, 이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나라였다면 트럼프가 이렇게 대할 리가 없는데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들을 어떻게 편집해야 할지 벌써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실을 담아야 할까? 아니면 편집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 갈림길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회담장 문이 열리자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 벽 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양국 참석자들이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상황이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순간 회담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저 역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트럼프는 계속했습니다. 내란 수사, 기지 점검 문제, 국내가 시끄럽지 않나? 이건 명백한 압박이었어요.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이었죠. 제 마음속에선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잠깐의 침묵 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치국가의 절차입니다. 흔들림은 없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변명하지도 않았고 길게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담았습니다.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나? 트럼프가 다시 압박했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옳은 일은 끝까지 해야죠.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트럼프가 주도권을 쥔 것 같았는데 점점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 긴장감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죠. 그때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회담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인의 제스처였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태도만으로도 회담의 주도권을 바꿀 수 있구나. 한국 대통령은 굽히지도 않았고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원칙을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었죠.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면 믿을 만하겠군.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트럼프가 이제는 인정하는 듯한 말투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외교라는 건가?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약하게 굽히는 것도 아닌 그냥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위축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나라.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카메라 무게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트럼프의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협상가인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지 강조했어요. 내가 북한과 만났을 때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하지만 해냈어. 트럼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피스메이커 역할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트럼프의 약점이 바로 명예욕이라는 걸 말이죠. 그는 역사에 평화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이를 눈치챘는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이야말로 진정한 피스메이커시죠. 트럼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회담장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연결한 말장난이었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옆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웃을까? 화낼까? 저 역시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크게 웃기 시작한 거예요. 하하, 페이스메이커라고? 좋은데. 그리고는 한국 대통령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회담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긴장감이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미국 측 참석자들도 웃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야. 저는 직감했어요. 트럼프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도 한국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한 거였거든요. 평화의 주도자는 트럼프, 하지만 실질적인 조율자는 한국이라는 뉘앙스였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피스메이커고 당신은 페이스메이커군. 좋은 팀워크가 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심리를 완전히 꿰뚫어 본 거였거든요.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동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겁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이런 대화는 오랜만이야. 보통은 다들 내 눈치만 보거든. 진솔한 대화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통해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담았어요. 트럼프는 만족스러워했고 한국 대통령은 침착하면서도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술이구나. 한국 대통령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면서도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등한 관계임을 자연스럽게 각인시켰죠. 회담장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한국은 정말 옛날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회담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한국 대통령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카메라 줌을 조정하며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칠에 금색 장식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만년필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전통 기법으로 특별 제작한 겁니다. 대통령님만을 위해서 말이죠. 트럼프가 만년필을 받아들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펜 몸통에는 작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무게감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멋진데? 트럼프의 얼굴에 진짜 감동이 보였어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것 같아.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강대국 지도자가 한국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동받는 모습 말이에요. 트럼프가 만년필로 뭔가 써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써줘야겠는데? 그리고는 회담 자료 뒷면에 직접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 그 글씨를 담으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굵직한 필체로 이런 글이 써졌어요.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서명까지 또박또박 적었어요.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순간에 집중했죠. 저 역시 카메라 뒤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역사적 순간이야. 트럼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잘 보관해.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상호 존중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회담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정말 인상적인 리더야. 오늘 많이 배웠어. 이 말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편집장 알렉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역시 알렉스였죠. 에밀리, 이 장면들 다 빼.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갈등이야. 화해 장면은 재미없어. 하지만 편집장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상관없어. 드라마틱하게 편집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편집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때 다시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만년필을 든 트럼프의 손과 자필 메시지를 소중히 간직하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 한국은 이제 존중받는 존재구나. 그 생각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담겠다고 말이에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에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와 있었어요. 군사 분석가 브래드 윈터가 보낸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자료였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 마이너스 드론이 바꾼 전쟁의 법칙. 보고서를 열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잃은 전차가 1만 9천 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중 80%가 드론 공격 때문이었죠. 수백 달러짜리 드론이 수십만 달러짜리 전차를 무력화시킨다고?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드론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을 개조한 거였어요. 반면 러시아의 최신 전차들은 한 대당 수백만 달러씩 하는 첨단 무기였죠. 브래드의 분석이 계속 이어졌어요. 현대전의 핵심은 더 이상 강한 무기가 아니다. 먼저 발견하는 자가 이긴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내용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었어요. 러시아의 정예 부대가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띄운 드론에 의해 위치가 노출되어 전멸한 경우들 말이에요. 하늘에서 먼저 보는 자가 승부를 결정한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 백악관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 트럼프가 보여준 존중,
혹시 이것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드론 탐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잠깐, 그럼 한국은 드론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인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브래드의 보고서와 한국의 기술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을 먼저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카메라로 찍어둔 트럼프의 표정을 다시 봤어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한국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과 창밖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어요. 전쟁의 법칙이 바뀌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7장 13KM의 눈, 한국의 철학.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드론 탐지 레이더에 관한 내용이었죠. 13KM 밖 소형 드론까지 탐지 가능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 레이더는 단순히 거리만 멀리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새와 드론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험실 수치가 아니라 실제 야전에서 검증된 성능이다. 개발 책임자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브래드 윈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브래드, 한국의 드론 탐지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거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13KM 나는 건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 본 결과가 나오더라고. 정말 놀라웠어. 이스라엘도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거야. 브래드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한국은 이 기술을 단순히 실험실에서 끝내지 않았어. 실제 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냈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보고서에서 본 내용과 정확히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은 드론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네. 맞아. 그리고 그게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가 어제 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더 깊이 조사해 봤어요. 한국의 드론 탐지 시스템은 단순히 탐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탐지 후 즉시 요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원전, 중요 시설 보호에 모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철학의 차이구나. 저는 무릎을 쳤어요. 서구 방산업체들은 보통 실험실에서 좋은 수치만 내면 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실전에서 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개발한 거예요. 오후에 영국 방산 전문가 클라이브 리차드슨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그는 40년간 방산 분야에 몸담은 레전드급 인물이었어요. 솔직히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 클라이브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K-디텍트 시스템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경계해야 할 나라다. 기술력에서 말이다. 클라이브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구 우월주의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저는 어제 본 트럼프의 미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도 한국의 이런 기술력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걸까? 제 심장이 멈춘 듯 뛰기 시작했어요.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8장, 방패를 만드는 나라.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다큐멘터리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편집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분석한 펜타곤 보고서를 입수했거든요.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미국이 이미 무인 함대와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통합 시스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조기 탐지 시스템의 중요성 보고서 한 구석에 적힌 이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K-디텍트 시스템 도입 검토 중.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용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 무기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브래드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한국이 미군 시스템에도 관여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총보다 먼저 신호를 감지하는 나라. 그게 한국의 역할이야. 무슨 뜻이야? 미국은 공격할 수 있어. 하지만 적을 먼저 발견하는 건 한국이 더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협력하는 거야. 저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강점으로 상호 보완하는 동등한 파트너였던 거죠. 편집장 알렉스가 또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마지막으로 말한다. 한국 이야기는 빼라. 안 됩니다. 뭐라고? 제가 본 진실을 담겠습니다. 내 커리어 끝장낼 거야.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심어준 편견 때문이었죠. 카메라를 직시하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대국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태도, 실전을 염두에 둔 기술 철학, 그리고 전쟁을 막으려는 의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본 한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세계의 방패였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는 트럼프의 미소, 만년필을 든 손, 자필 메시지, 그리고 한국의 레이더가 포착한 하늘 속 작은 드론의 모습을 넣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편집장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야, 네 아버지, 내가 틀렸나 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여러 다큐멘터리를 더 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같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총보다 먼저 보는 눈으로, 전쟁보다 평화를 택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미국 다큐 감독의 눈으로 본 충격적인 한국의 진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의 진짜 모습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